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고 이제 뭐 온라인이라 다들 사실 하루 종일 지금 온라인 하다가 또 와서 또 하는 거라 진짜 많이 힘들 거야.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지금 다들 많이 힘든 상태인데 근데 이제 시험이 코앞에 왔는데 이 학원에 이제 2.5단계인데 이번만 예외적으로 이제 집합을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가지고 온라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힘들겠지만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그게 그나마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이제 자극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제가 마찬가지로 사실은 온라인이지만 어쩌면 학원보다 훨씬 더 어떤 가시성 보이는 거라던가 잘 보일 수도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뭐 채팅창을 활용하시면 여러 가지 질문도 가능하니까 좀 활용하셔가지고 제가 문제 풀 시간 드리고 뭐 정답 물어봤을 때 채팅창을 이용해서 정답도 좀 같이 참여해서 뭐 그런 식으로라도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라이트쌤 볼게요. 자, 라이트쌤 페이지는 117쪽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 숙제로 제가 이제 경우의 수까지 한 풀어보라고 했고, 그러니까 사실 앞장까지 경우의 수는요, 물론 경우의 수 문제 중에도 약간 순열 느낌, 조합 느낌도 있긴 한데, 약간 개는 개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순열과 조합도 기억나?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게 도구야.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할 때 쓰는 도구가 순열이고요. 순서가 안 중요할 때 쓰는 게 조합이란 도구야. 그래서 쓸만하면 쓰는 거지 꼭 그걸로만 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야. 특히 여러분들 뭐 그런 정사각형 문제라던가 그런 것들은 그냥 노가다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어떻게든 막 조합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알겠죠? 그러니까 도구라는 관점을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문제 풀어볼 건데 자, 849번입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계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방식은 학원과 동일해요. 자, 시간 1분 40초 드릴게요. 자, 1분 40초 드렸고요.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유형 11번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뭐 순열이든 조합이든 어떤 방정식 혹은 부등식 문제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n과 r 자리에 어떤 문자를 줘가지고 식을 만들라는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자, 위에 두 문제랑 비교했을 때 어디가 어렵냐면 그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앞에 자리가 이렇게 문자일 때는 좀 그나마 쉬워요. 왜냐면 어쨌든 앞에가 문자란 말은 n에서 출발해서 두 개까지 가라. 그러니까 이런 해석만 되면 좀 쉽게 그냥 방정식이든 부등식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849번처럼 가끔 문제에서 어디가 뒷자리가 이렇게 문자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땐 여러분들이 자, 한번 위에 올라가 보시면 제가 이제 순열 첫날에 말한 적 있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순열 계산할 때 굳이 이 공식을 안 쓰시겠지만
이 문제 풀 때는 제가 아마 말한 적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이제 이 공식을 좀 알면 좋을 때가 있을 거다 라고 했던 게 사실은 이 공식이에요. 자, 이 공식을 한번 저희가 이용해 볼 건데, 자, 그 전에 사실은 이제 이 공식을 몰라도 사실은 풀 수 있긴 해. 자, 그것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다시 말하지만 그 노가다라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연수는요, 일단은 강한 조건이에요. 몇 개 없다는 거야. 그리고 자, 노가다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이 R 자리를 보시면 이 자리는 아시는 것처럼 무조건 0 이상 왼쪽에 있는 7보다는 이하가 돼야 돼요. 다시 여기 있는 R 빼기 이 자리는 무조건 0 이상 그리고 왼쪽에 있는 7보다는 이하가 돼야 돼요. 즉 여러분들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R은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부 다 만족하는 R이, 즉 실제로 그 후보가 몇 개 있냐면 2부터 해서 딱 7까지 그래봤자 6개밖에 없어요. 즉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잘 모르겠다, 저라면 이 6개만 빠르게 넣어볼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이런 문제는 규칙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넣어보시면 이제 저 부등식이 되는 게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풀이야. 그리고 기억나? 오히려 저는 이런 거 할 때 막 방정식을 일일이 다 세우는 거를 오히려 비추해요. 여기는 이제 그렇게 푸는 문제 잘 안 나와. 오히려 몇 개 넣어보면 금세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요거는 좀 이제 뭐 서술형 문제로 쓰기 좀 애매한 어떤 풀이니까 두 번째 풀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풀이는 이 공식을 이용한 풀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 들어보시고 한번 소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있는 MPR을 한번 7PR을 한번 이 공식을 통해서 표현해 보자면 7 빼기 R팩분의 7팩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자, 오른쪽에 있는 여기를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나요? 안 물어봤다.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번이게요? 이거? 혹시 이거 풀어본 친구 없어요? 자, 정답이 일단은 있는데, 자, 한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2 곱하기는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위에다가 한번 대입해 보시면요, 7 빼기 저거 해보시면 9 빼기 R팩 나오고요. 분자는 7팩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특히 뒤에가 R일 때는 이 식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얘랑 얘랑 약분이 되고요. 양쪽에다가 분모를 한번 곱해 보시면요, 자, 왼쪽에 9 빼기 R팩은 오른쪽에 2 곱하기 7 빼기 R팩이다. 이렇게까지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거냐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느낌 오세요? 얘랑 얘가 아예 남남이 아니에요. 자, 지금부터 한번 왼쪽에 있는 거를 우리가 팩토리얼 뜻을 알고 있잖아. 그거대로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자, 팩토리얼은 처음 여기서부터 한 개씩 계속 내려갑니다. 언제까지? 마지막에 1 나올 때까지. 이렇게. 요게 왼쪽에 이 주황 색깔이에요. 근데 보이세요? 요 친구가 다시 묶으면 7 빼기 R팩이에요. 즉 요렇게가 약분이 됩니다. 한 번 더. 그리고 약분되고 남는 게 뭐다? 남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식의 R에 관한 2차 부등식만 남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상 까보시면 2차 부등식 문제가 돼버려요. 자, 얘를 전개해 보시면 되겠죠. R제곱 마이너스 17R. 자, 98에 70인데 2가 2항에 넘어오면 70으로 바뀌고요. 요거 인수분해 됩니다. 70으로. 그래서 인수분해 해보시면 R은 7 이상이고 10 이하다. 즉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이 문제는 주의할 게 있어요. 이 조건들도 만족해 줘야 돼. 즉 이렇게 세 개를 모두 만족하는 R은요, 딱 뭐밖에 없다? 7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노가다를 해보셔도 7 빼고는 다 안 되는 부등식이야. 그래서 정답은 몇 개 있다? 1개구나. 자,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정리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오른쪽이 원래 풀인데, 자, 주의할 점은요, 마지막에 저기 왼쪽에 있는 파란색과 빨간색도 체크를 꼭 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래 10 같은 걸 못 넣는다는 거예요. 전체를 넘어갈 수가 없잖아. 이런 풀이를 한번 기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한번 필기를 간단히 해보세요. 잠깐 한 시간 드릴까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 시험에 나왔는데 어렵다. 방금 제가 처음 말한 대로 몇 개 넣어보세요. 오히려 여기는 진짜 몇 개 넣어보면 금세 얻어 걸려요. 보통 큰 수가 안 나오거든. 아시겠죠? 자, 유형 12번이 기본적인 순열 문제고요. 자, 유형 13번이 이웃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뭐 시간도 많이 없고 이제 사실은 이제 시험 일주일 앞두고 있잖아. 좀 이제 고난도 문제 위주로 보겠습니다. 한번 나머지는 집에 가서 꼭 풀어보세요. 자, 유형 14번 가봐.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유형 14번. 자, 858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858번입니다. 자, 이웃하지 마. 이제 뭐 교대로 이제 이렇게 세 개가 아주 유명한 문제들인데 이웃하지 마 문제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의외로 쉽습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 전략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자, 858번입니다. 자, 이웃하지 마. 뭐 싸웠나봐요. 참고로 이 문제는 그 지난 방학 교재에도 있던 문제입니다. 있던 문제고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제가 풀어드린 것도 이건 제 겁니다.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정답 몇 가지일까요? 이거 생각보다 풀이가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한 문제고 혹시 나온 친구는 한번 채팅창으로 좀 이렇게 참여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자, 한번 그러면 같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요. 읽어보시면 똑같은 의자가 7개 있습니다. 7개. 이게 똑같다라는 거는 즉 얘네들이 바뀌는 건 구분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의자에 7개였다면 바뀌는 게 7패까지 있는데 서로 똑같은 의자란 말은 바뀌는 게 한 가지입니다. 그냥 이거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 누가 어떤 3명이 앉을 건데 어떻게 이웃하지 않게끔 즉 뭐 예를 들어 3명을 A, B, C라고 하며 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앉힐 거다라는 거야. 자, 이 문제는요. 이제 저희가 한번 배운 대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웃하지 마의 전략이 뭐였냐면요. 자, 전략이 뭐였다? 자, 첫 번째. 자, 일단은 나머지를 먼저 배열합니다. 그렇죠. 싸운 애들은 나와 있어 한 다음에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신 다음에 두 번째 그 사이사이에 뭐 넣기였죠. 다시 나머지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다가 이 3명을 넣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 사실은 이 전략을 그대로 쓰면 끝나는 문제예요. 의외로 심플하게. 자, 한번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나머지를 먼저 배열할 건데 자, 나머지가 뭐냐면요. 이번 문제는 7명이 다 사람이 아니야. 사실상 3명이 앉고 나면요. 요 나머지는 요 빈의자 여기 아니죠. 요 빈의자들입니다. 요 빈의자들. 즉 빈의자 몇 개? 하나, 둘, 셋, 4개. 이 빈의자 4개를 먼저 배열해야 되는데 이게 4팩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거예요. 왜 서로 똑같은 의자라서
이 빈 거를 먼저 이렇게 4개 깔아두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한 가지예요. 똑같은 의자라서. 이 포인트 기억하세요. 똑같은 의자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전략이 뭐였냐면 여기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A, B, C를 넣으면 돼요. 즉 여기 사이사이 어디에가에다가 5군데 중에서 3군데에다가 P 순서가 중요하겠죠. 이제 이렇게 앉히거나 세우는 문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일렬로 문제. 그래서 정답은 5P3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1 곱하기 5P3인 거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60까지가 되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사실은 이제 여러 책에 있다는 말은 그 아주 유명한 문제라는 거예요. 뭐 시험에 나와도 할 말은 없겠죠. 자, 한번 이해부터 해봐. 자, 이웃하지 마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가볼게요. 필기 한번 간단히 해보세요. 자, 유형 15번이 번갈아 혹은 제가 좋아하는 말은 교대로 문제입니다. 자, 교대로 문제는 사람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좀 잘 봐야 돼. 다시 사람 수가 똑같은지 한 명 차이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교대로 문제는. 아시겠죠? 그리고 유형 16번이 뭐 위치가 정해진 문제라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 있잖아요. 뭐 양 끝에, 맨 앞에, 맨 뒤에 뭐 이런 문제는 어쩌면 다른 책에서는 제한 조건이라 부르는데 그냥 그 자리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배열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세는 뭐 그런 전략을 쓰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유형 17번 가볼게요. 지난번 책에서는 이 문제가 없었는데 자, 이 문제도 유명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얘는 제가 한번 대표 문제로 설명을 드려보시고 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실래요? 자, 얘는 읽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난번 교재에는 없던 문제 같은데 일단 얘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문제가 있어요. 이런 뭔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는 거야. 그 문제를 약간 참고하되 조금만 이제 보정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떤 상황인지. 자,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있는데 지수랑 미영이를 포함한 6명입니다. 그리고 일렬로 앉을 건데 자, 유명한 문제입니다.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몇 명이? 2명이 앉아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여기 있으면 미영이가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즉 모르긴 몰라도 여기 사이에 몇 명이? 2명이 있어야 돼요. 자, 뭐 이런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즉 만약에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지수가 여기 있다면 미영이는 뭐 여기 있어야겠네요. 무조건. 그래야지 여기 사이에 2명이 앉잖아요. 뭐 이런 문제예요. 자, 일단 컨셉부터 이해하세요. 자, 이 문제는요. 어떤 두 사람 사이에 몇 명이 있어야 돼.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 제가 이제 보통 뭐 문제마다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이웃하지 마 문제라던가. 자, 이 문제는요.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뭐 써드릴까요? 자, 한 덩어리 문제라 부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 어쩌면 이제 이 제목이 제가 쓰고자 하는 전략이 들어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문제를 언뜻 보시면 뭔가 좀 참고할 만한 게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지영이랑 미영이 사이에는 항상 2명이 있어요. 즉 그 말은 뭐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묶어보시면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마치 이웃하는 문제처럼 이렇게가 항상 같이 움직여요. 즉 지영이랑 미영이 사이에 항상 2명이 있단 말은 결국 이제 묶어보시면 항상 4명이 한 덩어리처럼 한 사람처럼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볼 테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전략은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일단은 이웃과 유사합니다. 필기하자면 이웃과 유사하게 이 전체를 한 개로 봅니다. 이 전체를 이제 지금부터 얘네들은 한 명입니다. 마치 이웃하는 문제가 기본 전략이 한 명처럼 보는 것처럼 이 친구들 어쨌든 4명이 항상 같이 움직여요. 한 덩어리처럼 보자는 거야. 자, 한 명입니다. 그리고 자, 한 명처럼 보고 먼저 배열을 하시면 되겠죠. 즉 배열해 보시면 몇 가지 있어요. 1명, 2명, 3명 있는 격이니까 3패까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보정을 합니다. 뭐 그 주인공끼리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로 보정해 줘야 돼. 즉 이거는 이웃과 유사한 느낌이에요. 즉 쟤네들이 바뀔 수 있거든. 지수랑 미영이 사이에 두 명이 있다고 했지 꼭 지수가 앞에 있으라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바뀌는 걸 보정해 줍니다. 일종의 보정한 걸 곱해줘야겠죠. 어쩌면 1번, 2번까지는 이웃과 거의 흡사해요. 한 명으로 본 다음에 배열하고 그 다음 지수랑 미영이 바뀌는 거 바꿔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 번째가 뭐냐면요. 자, 이 두 명도 골라줘야 될 거 아니야. 이 두 명 자리에 나머지 네 명 중에 누가 들어갈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갈 사람을 역시나 뽑아서 곱해줘야 됩니다. 즉 후보는 4명 있잖아. 4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순열 문제입니다. 당연히 일렬로 문제라 가운데도 바뀔 수 있거든요. 요렇게까지 보정하는 문제입니다. 자, 요거 한번 필기해 보세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위에 문제를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이런 멘트가 나와요. 뭐랑 뭐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라. 이런 문제가 나오며 이웃과 유사하게 일단 한 명으로 보신 다음에 먼저 배열을 하시고요. 곱하기 걔네들이 바뀌는 거. 보통은 2팩이겠죠. 그리고 곱하기 그 안에 이제 2명이면 2명 들어갈 거 뽑아줘서 돌려줘야 돼. 거기도. 이것까지 보정을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위에 올라가서 865번 해볼게요.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865번입니다. 얘도 뭐 나름 유명한 문제니까 한번 체크는 해보세요. 한번 체크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한번 정답 물어볼 테니까 한번 나온 친구들 한번 확인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제가 뭐 한 덩어리 문제라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이에 있는 거 포함해서 한 덩어리로 보시면 되고 2번까지는 이웃처럼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보정까지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혹시 865번 나온 친구 정답 몇 가지 나오셨나요? 한번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이거 정답 나오셨나요? 자, 다이나믹 동의 720까지 720 나오셨나요? 자,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자, D랑 M 사이에 몇 개가 이렇게 3개가 들어가라는 문제야. 그럼 나머지 2개는 바깥에 어딘가에 있으면 되겠지. 자, 지금부터 한번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자, 기본 전략은 뭐다? 이거를 한 개로 봅니다. 자, 한 개로 보시면 자, 배열할 때 3팩이겠죠. 그리고 곱하기 자, 얘네들이 바뀌는 거 곱해줍니다. 2팩. 그리고 곱하기 자, 5개 중에서 3개를 뽑은 걸 돌려줍니다. 몇 번 해보시면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20까지가 나오는 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860 문제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A, B 사이에 2개 이상의 문자가 들어가야 된대요. 얘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이제 크게라는 전략만 이용할 줄 안다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즉 A, B 사이에 2개 이상이란 말은 크게 A, B 사이에 2개가 들어가거나 혹은 A, B 사이에 3개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을 풀어오시고 2개를 더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유형 18번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적어도 문제라는 거고, 이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한 가지 어떤 테크닉 같은 건데, 어떤 걸 셀 때, 그러니까 얘를 직접 세는 것보다 돌아갈 때가 좋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장 가서 사실 B 플러스 문제가 없는데, 자, 중요하니까 한 개만 해볼게요. 자, 869번입니다. 풀어보세요. 자, 다음 장에 869번입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적어도 문제입니다. 보통 적어도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적어도란 말이 없는데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 냄새를 맡을 줄 알아야 되고, 참고로 중등부에도 나오는 문제입니다. 적어도 문제. 얘는 좀 이제 문제를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해야 돼. 이 적어도란 말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적어도가 뭐지? 이해를 해보시면 아, 이걸 직접 쓰려면 되게 많이 사겠는데 싶을 거야. 이제 그때는 좀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일단은 순열까지 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조합은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같이 볼 테니까 오늘은 숙제로 한번 뒤에 있는 부분들 쭉 풀어보시고요. 교사용 자료에는 대단원 문제 한번 풀어서 복습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자, 적어도 2명의 여학생이 이웃해야 된대요. 정답 몇 가지일까요? 조금 숫자가 크네요, 얘는. 혹시 아무도 없나요? 3명과 4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 적어도 2명의 갑인이 3600까지 정답입니다. 정답은 3600까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자, 3명과 4명을 일렬로 배열할 건데요. 시행이죠. 근데 적어도 2명은 이웃을 해야 된대요. 즉, 그 말은 뭐야? 2명이 이웃하든, 뭐 3명이 이웃하든, 어쨌든 이제 최소 2명은 이웃하라는 거잖아. 즉, 이걸 이해했다면 여러분들이 얘를 직접 세는 것보다 뭐를 좀 돌아가는 게 빠르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차라리 전체에서 뭐를 빼주면 돼? 자, 최소 2명이 이웃이란 말은 그냥 전체에서 여학생들 이웃하지 마를 빼주면 돼요. 다시 여학생들 이웃하지 마를 빼주면 어쨌든 뭐 2명은 이웃하겠죠. 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전략을 세울 줄 아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리고 어쩌면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항상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적어도란 말이 나오면 쉬운 문제예요. 그냥 이렇게 풀란 얘기니까. 근데 이제 어려울 때는 이 말이 없는데 돌아갈 때가 있다는 거야. 어떤 그런 때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겠지. 그래서 어쨌든 한번 식을 세워보자면 전체는요. 전체는 여러분들이 시행을 보고 알아는 거예요. 7명을 일렬로 배열이니까 7패까지 해서 자, 여학생들 이웃하지 마. 자, 남학생들 먼저 배열하시고요. 사이사이에 자, 여기 보시면 사이사이가 5군데 있거든. 5군데 중에서 3군데에 넣어주면 이웃하지 않겠죠. 이웃하지 마 문제까지 나오는 아주 좋은 문제라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계산해 보시면 아마 3600까지가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자연수의 개수 문제입니다. 자, 자연수의 개수 문제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원래는 순열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통 강조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요 자연수 문제는 순열 문제로 안 풀고 그냥 경우의 수스럽게 풉니다. 그냥 4자릿수면 4칸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4칸에다가 어떤 문제를 풀면 되는데
특히 뭐를 주의해라? 871번처럼 0이 들어있을 때는 주의를 꼭 해야 됩니다. 왜? 이 0이 맨 앞에 못 들어갑니다. 그치? 자릿수를 정해줄 때는 맨 앞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의 컨셉은 어떤 키워드가 나와. 뭐 짝수의 개수, 홀수의 개수, 5의 배수. 사실 이번 페이지에 있는 키워드들은 다 쉬운데요. 자, 뒤로 가볼게요. 자, 뒤에 890번 가보실래요? 자, 여기 페이지는 풀만한 게 없고 890번 유형 리뷰에 있는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키워드가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뭐 5의 배수라던가 3의 배수 이런 키워드는 좀 쉬운 키워드야. 그나마도. 근데 뭐 3의 배수라는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자, 이걸 한번 제가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 중에 3의 배수가 뭔지 아시나요? 의외로 그 중학교 애들은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말로는 초등학생 때 배운대요. 이거를. 뭐 4의 배수가 뭔지, 3의 배수가 뭔지. 혹시 여러분 중에 3의 배수가 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어떻게 판단할까요? 3의 배수. 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 자, 이거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특히 여기서 어려운 키워드가 3의 배수랑 4의 배수니까 그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번 문제의 3의 배수는요. 간단히 필기해 보실래요? 맞습니다. 자, 어떤 수가 3의 배수라는 거는요. 자, 이번 문제 세 자릿수니까 간단하게 제가 세 자릿수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어떤 수가 3의 배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거 세 개를 더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요게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즉 예를 들어 1, 117은 3의 배수라는 거예요. 왜? 요렇게 세 개를 더하면 요게 얼마예요? 9거든요. 즉 요게 3의 배수면 3의 배수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가끔 나오는 것 중에서 필기하세요. 4의 배수가 나올 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4의 배수는 어떻게 판단하는 줄 아세요? 어떤 수가 4의 배수인지 그건 어떻게 판단하게 4의 배수는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친구 있어요? 자, 4의 배수는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뒤에 있는 두 자리가 요 자리가 4의 배수면 얘가 4의 배수입니다. 다시 어떤 수가 4의 배수라는 거는 뒤에 있는 두 자리만 확인하시면 돼요. 즉 예를 들어 1, 1, 1, 1, 1, 1, 1, 1, 1, 2 또 4의 배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빨리 알아요? 요 자리가 4의 배수면 4의 배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요 두 개가 좀 어려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키워드가 시험에 나온다면 이제 선생님이 조금 이제 여기 자연수 만들기 문제 중에서 좀 어렵게 내셨다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요걸 이해한 상태에서 이 문제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요걸 먼저 이해를 하시면 사실 이제는 좀 셀만해요. 3의 배수가 몇 개인지. 심지어 0도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수업 잘 들으세요. 후회하지 말고. 자. 지금 뭐 어떤 학원은 다 지금 온라인 하고 있어요. 뭐 지금 뭐 어떤 학원은 예외적으로 뭐 오프라인 못 합니다. 제가 알기로 오프라인 수업이 가능하려면 입시를 준비해야 돼요. 이제 지금 수능 본 고3 애들. 혹은 뭐 직업교육. 이런 것만 가능하고 이제 수도권 전체는 이제 학원은 다 이제 셧다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이 힘들어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아침부터 온라인 힘들겠지만 너무 많이 힘들고 저희도 힘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깜깜해요. 시험이 코앞인데.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지금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뭔가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고 좀 잘 참여하셔가지고 시험 잘 봐야 될 거 아니야.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혹시 이 문제에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이거 몇 가지일까요? 3의 배수 몇 가지 만들 수 있을까? 자, 얘는요, 이제 의외로 요 전략을 알아도 좀 못 푸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한번. 자, 이번 문제는 3의 배수를 물어봐요. 세 자리 중에서. 자, 3의 배수는 자,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쉽게 말하면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요 세 개를 다 더한 게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거는요, 어쩌면 크게 한번 나눠보자는 거야. 자, 일단 3의 배수니까 제일 작은 게 3일 거 아니야. 근데 3은 불가능하겠지. 왜? 이번 문제는 중복이 안 돼요. 동시에 세 개를 뽑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게 세 개가 나와. 그러면 합이 얼마가 가능하고 6은 가능하겠죠. 그리고 합이 얼마도 가능하고 합이 9도 조합이 가능해요. 그리고 12도 가능할까요? 맥시멈 합이 12까지 가능한 문제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합이 6인 조합이 뭐가 있냐면요. 합이 6인 조합은 보시는 것처럼 1, 2, 3 이렇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합이 6인 조합은. 그리고 자, 합이 9인 조합은 뭐가 있냐면 자, 1, 3, 5도 있지만 하나 더 있어요. 2, 3, 4도 있습니다. 자, 아직은 조합만 뽑는 중이야. 그리고 합이 12인 조합은 마지막에 제일 큰 거 3개 3, 4, 5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럼 정답이 4개냐? 그건 아니지. 왜? 이 1, 2, 3을 가지고 이제 배열하는 것만큼 있는 거야. 예를 들어 123도 3의 배수지만 312도 3의 배수예요. 213도 3의 배수예요. 어차피 합한 게 3의 배수는 되거든. 그래서 이거를 배열하는 게 몇 가지야? 3패까지. 얘도 3패까지. 얘도 3패까지. 얘도 3패까지라 결국 정답은 요만큼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가끔 나오는 근데 좀 이제 어려운 키워드라 많이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의 배수랑 4의 배수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3의 배수가 될 만한 것들을 쭉 써놓는 거야. 이렇게. 자, 15는 안 됩니다. 6, 9, 12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럼 6을 만들 수 있는 조합이 있을 거 아니야. 뭐 1, 2, 3. 이런 조합들을 쭉 뽑은 다음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이거를 배열을 해도 다 3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배열한 개수를 세야 됩니다. 3패 곱하기 4 하시면 정답은 24가지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앞으로 돌아가서 자, 쉬는 시간 전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876번 해볼게요. 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향후 몇 년 내에 빠질 거다 하는 그런 사전식 문제고, 이제 저랑 했던 지난 주말에 일단 동욱이도 아마 한번 제가 설명을 다음 주에 한번 따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게 사전식 배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전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야.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저희 지난 주말에 한번 훈련해 봤으니까 이제는 맞춰보세요. 심지어 교과서에 있단 말이야. 그 말은 나와도 몰라요. 나와도 할 말 없다는 거예요. 혹시 동욱이는 이거 교과서에 있어? 확인했을 때? 혹은 학교에서 했거나. 어때요? 아, 잠시만요. 한 번 다 풀어봤을 거 아니야. 지난번에. 그러니까 만약에 뭐 학교에서 안 했으면 넘어가셔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사전식 배열 문제라는 거예요. 음. 교과서는 없는 것 같아. 학교에서는 배운 적 있어? 이런 사전 관련 문제?
한번 수업 듣다가 나오면 말해줘. 일단은 요거는 뭐 앞으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몇 년 내로는. 자,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몇 번일까요? 이 문제. 자, 295번째 누구 있을까요? 시간 조금 더 필요하신가요? 자, 295번째 누가 있는지. 자, 한번 그럼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 저라면 일단 시작하기 전에 사전식 배열은요, 사실은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875번처럼 크기 순으로 사실은 배열하라는 얘기예요. 어쩌면요, 선생님 알파벳의 크기가 어딨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크기를 주는 거예요. 고로 자, 이걸 이해했다면 저라면요, 여기에 있는 알파벳들을 한번 크기 순으로 쭉 배열해 보겠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A를 제일 작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A 다음에 뭐가 온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요렇게 일단은 크기 순입니다. 자, 위에다가 간단히 써놓고 시작해야겠죠. 요렇게 크기 순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그러면 295번째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제가 지난 주말에 설명했으니까 뭐 자세한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일단은 맨 앞에가 A 시리즈가 쭉 있을 거예요. 요게 몇 가지 있다? 5팩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5팩은요, 계산하면 120까지입니다. 근데 이번 문제는 295번이었거든. 그럼 느낌 와. 그 다음에 있는 2도 패스할 겁니다. 여기도 120개인데 두 개를 합쳐봤자 240개예요. 저희는 295번을 원합니다. 자꾸 안 보여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데 295번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느낌 오세요. 세 번째, N라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럼 N 다음에 이제 A가 올 건데 요게 몇 가지 있다? 4팩까지 있어요. 즉 24개 있습니다. 자, 이거 합이 240까지입니다. 24개 있는데 자, 한 번 더 점프 되겠네요. 그럼 이 라인에도 4팩, 즉 24개가 있어요. 요렇게 더하면 48개, 요렇게 더하면 288개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적으로 거의 다 왔을 때는 노가다 나쁘지 않다고 했거든. 그치? 그냥 한번 노가다 해볼까요? 좀 289번부터 한번 써볼게요. 자, 이제 N이 끝났으니까 NR 나올 차례입니다. 자, NR 나온 다음에 여기가 A인데요. 노가다 말까? 자, A인데요. 요게 이제 3팩 개 있어요. 요게 6개 있습니다. 즉, 두 개를 더해보시면 요게 몇 번이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 294번입니다. 아, 요 다음에 나오네요. 요 다음에 나오니까 정답은 뭐다? NR 그리고 E, A, S, W. 즉 정답은 3번에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전식은 요런 식인데 만약에 정 어렵다. 이 문제는 못 풀더라도 바로 위에 있는 875번 같은 거는 풀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숫자를 주고 뭐보다 큰 게 몇 번째냐 이런 문제는 할 줄 알아야 되고, 사실은 원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알파벳의 어떤 암묵적인 크기를 줘가지고 쭉 배열하는 게 원래 사전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자,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0분 제가 화면에 시간 띄울 테니까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쉴게요.